안녕하십니까. 미술치료 제4강 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능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수업이 재미없거나 지겨울 때 선생님 목소리가 아득해지면서 손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끄적거렸던 적이 있지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문득 정신이 들어서 노트를 보면 노트에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낙서나 그림에 내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도 했었지요. 미술치료에는 이렇게 개인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 치료사는 내담자가 그린 그림을 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미술치료의 기능적 한 요소를 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능은 내담자 치료의 초기에 치료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 임상에서 심리 측정 진단 검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통칭하여 투사적 그림 검사 혹은 줄여서 투사 검사라고도 합니다. 투사적 그림 검사는 피검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그림의 형태나 상징 등으로 표현하는 성격 검사를 말합니다. 특히 앞의 2강에서 언급한 발달 과정에 따른 그림의 형태나 색의 상징적 의미들을 조합하여 언어로는 내면 감정이 어려운 내담자들의 성격이나 지각 태도, 현실 상황 및 욕구를 알게 해주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사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지능, 정서와 사회성, 신체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술의 미적 기능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에는 피검사자에 대한 언어 및 행동, 그리고 반응 등을 잘 관찰하여야 하며 면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 검사를 해독하고 진단할 때에는 그림에 나타난 공간의 사용, 필적 또는 악력, 그림의 양식, 색채들도 함께 적용하여 진단하셔야 하며 검사자의 해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해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림 검사에는 피검사자의 개인적 성향 이외에 사회, 문화의 특수한 사항도 고려하여야만 올바른 해독의 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사적 그림 검사는 크게 주제가 있는 검사와 주제가 없는 검사로 나뉘며 주제가 있는 검사로는 인물화 검사, 집나무 사람 검사, 동적 집나무 사람 검사, 가족화 검사, 동적 학교화 검사, 빗속 사람 그림 검사, 동그라미 가족화 검사, 풍경 구성법 검사, 별 파도 검사 등이 있으며 주제가 없는 검사로는 집단화, 협동화, 자유화, 난화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제시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발테그 묘화 검사, 로우샤우 검사와 주제 통각 검사 등이 있습니다. 투사적 그림 검사 실시에 사용할 일반적인 준비물로는 보통 A4 사이즈 도화지나 A4 용지, 그리고 연필, 지우개 등이 있으며 원한다면 간단한 채색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최대한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리도록 해야 하고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처음 주제를 제시하는 것 외에 지시를 최대한 줄이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의 행동과 그림을 그리는 소요 시간과 내담자의 반응 등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후 각 검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 검사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물화 검사입니다. 인물화 검사는 1926년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구디너프가 아동의 지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의 능숙함을 지능과 관련시켜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인물화 검사는 자유화에 비해서 저항이 적고 인물화에 의한 성격 검사로 많이 사용되며 집, 나무, 사람 검사나 가족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림은 2장으로 전신상의 남녀를 따로 봤습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상을 먼저 그리면 성에 혼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화 검사는 반드시 다른 검사와 함께 연계하여 해독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집, 나무, 사람 검사입니다. 집, 나무, 사람 검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투사적 검사이며 19세기 말 프로이드 이론을 기반으로 정신분석가 벅이 개발하였습니다. 집, 나무, 사람 중에 집은 가족의 상호작용과 지금의 상황, 나무는 무의식적인 자아 상태, 인물은 내담자의 남성상과 여성상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집, 나무, 사람 검사는 인물화 검사와 같이 내담자의 저항이 적으며 동일 환자의 그림을 사전과 사후로 비교하였을 때 질병의 경과 파악이 가능해서 투사적 심리 진단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사전 사후 변화 검사에도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실시 방법은 피검자에게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을 총 4개 그리게 합니다. 집은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면서 집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하고요. 나무는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면서 나무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제시합니다. 사람 중에 사람 1은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면서 나와 성이 같은 사람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요. 사람 2는 앞에서 그린 사람과 반대성을 가진 사람을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하면 그 후에 전반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는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또는 나무는 몇 살입니까? 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 됩니다. HTP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의 운동성을 가미하여 한 장의 모든 그림을 다 그리는 동적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시 방법은 한 장의 종이에 집과 나무와 사람이 모두 들어가 있고 무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나무 사람 검사에 비해 동적 집나무 사람 검사는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은 역동성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적 가족화 검사입니다. 동적 가족화는 1970년 번즈와 카우프만이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및 가족 지각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화의 움직임을 첨가하여 그 역동적 관계를 분석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실시 방법은 종이에 가족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난 뒤 뒷면이나 간단한 가족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석 방법으로는 인물의 묘사 순서가 내담자가 지각하는 가족 내의 힘, 서열, 정서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순서이므로 그것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화 또는 학교생활화입니다. 학교생활화는 학령기 청소년용이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생활화는 학교생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동적 가족화 검사와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빛 속 사람 그림 검사입니다. 빛 속 사람 그림 검사는 에이브람과 암친이 개발한 검사로서 인물화 검사에 인물이 느끼는 환경의 스트레스 강도와 양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빛 속에서 내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에서 인물은 자화상이고 비는 외부 공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그림 한 장은 TV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빗속 사람 그림 검사를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도 참가자들이 간단히 그린 한 장의 그림에 자신의 심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다음은 동그라미 가족화입니다. 동그라미 가족화는 가족화 검사처럼 가족의 모습을 그리는 것인데 동그라미 안에 가족을 그리게 하여 가족 내에서 있는 자신의 위치와 가족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그림 검사입니다. 풍경 구성법입니다. 풍경 구성법은 1969년 나카이 교수에 의해 조현병 환자들에게 모래요법 적용의 가능성을 예비검사로 고안되었다가 독자적으로 후에 활용된 기법입니다. 도화지의 순서대로 강, 산, 밭이나 논,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의 10가지를 그리게 하고 그린 후에 추가적으로 더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한 후 색칠을 하도록 합니다. 색칠이 끝나면 내담자가 그린 그림을 사계절 중에 언제입니까? 또는 강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또는 이 그림 풍경이 마음에 듭니까? 라는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대체로 강은 무의식의 흐름이고요. 산은 내담자의 주어진 상황과 미래의 전망 혹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밭 또는 논은 마음의 방향이나 즐거웠던 시절에 대한 회상을 말합니다. 또한 길은 의식의 흐름이며 꽃은 그 사람의 영혼, 동물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신화, 전설 등에 맞추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은 단단함, 냉정함을 상징하고요. 그 밖에 의지할 존재인 태양이나 근심을 말하는 구름, 물질을 뜻하는 자동차 등도 그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별 파도 검사입니다. 별파도 검사는 197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울즈러와 아벨 알르멘에 의해서 개발된 투사 검사 중에 하나로 인격 진단 검사로 사용됩니다. 종이에 별과 파도나 기타 부가물을 그리게 함으로써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긴장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투사시켜 무의식의 정보나 실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바다의 파도 위에 별이 있는 하늘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요. 별과 파도 외에 그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그리라고 합니다. 별파도 검사는 발태금 묘화 검사와 함께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태금 묘화 검사입니다. 발태금 묘화 검사는 발태그에 의해 개발된 그림 검사로 8개의 굵은 테두리 안에 주어진 자국도에 내담자가 무엇을 그리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자극도와 연결된 내담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이 8개의 테두리 안에 모두 무엇인가를 그려주세요 라고 지시한 뒤 가장 마지막에 그린 그림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면 어떤 그림인지 묻습니다. 최후의 그림을 그린 것은 현재 다루고 힘들고 끓이는 감정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화 검사입니다. 내담자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한 장의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집단치료에 아주 유용합니다. 집단원들이 각자 원하는 매체를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위치와 내용, 그림 순서, 주의력 등을 치료자가 잘 관찰하면서 자발성 정도, 경험의 표출, 협동성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방법과 언어적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협동하는 언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우울증, 내향성, 소극적인 사람들, 고집적인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로우샤우 검사입니다. 로우샤우 검사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헤르만 로우샤가
1921년 발표한 인격진단검사로서 애매한 좌우 대칭의 잉크력이 있는 무채색 5장, 유채색 5장의 10장의 카드로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카드의 잉크 얼룩을 보여주면서 피험자의 반응 속도, 반응 내용과 특징,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인 상태와 인격을 진단하는 기법입니다. 현재는 일반인을 상대로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주제 통각 검사는 머레이와 모건이 개발한 투사적 그림 검사로서 회화 통각 그림 검사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욕구와 압력 관계 또는 심리적 역동 관계를 분석, 진단, 해석하려는 성인 대상 투사 검사입니다. 인물이 그려져 있는 도판에 실생활에서 일어날 것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행동과 감정을 피검자가 본 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검사입니다. 백지 카드를 포함하여 총 31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술의 치료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치료에서 치료적 기능이란 미술 작업을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테두리법입니다. 테두리법은 용지에 테두리를 그어서 내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묘화를 자극하고 그림 그리는 것에 어려움과 불안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과잉 행동, 주의 산만 등을 통제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나기법입니다. 나나기법은 난화에서 이끌어낸 심상을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내담자의 통찰을 돕는 기법으로 중증보다 경증 장에 좋습니다. 콜라주 기법입니다. 콜라주는 거부의 감소, 분노의 표출, 희망에 대한 상징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쉽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정확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택할 수 있는 표현 매체가 아주 많아야 유용합니다. 조소활동입니다. 조소활동은 점토로 인물상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화가 결핍된 내담자에게 아주 유용하며 특히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인생곡선입니다. 인생곡선은 출생부터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활선을 표시하고 연령 단계별로 높낮이 또는 선을 굵고 가는 정도 등으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게 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 곡선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는 기법입니다. 역할교환법입니다. 역할교환법은 채색이나 콜라주, 난화 그리기 등을 통하여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품을 제작하거나 설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화면 분할법처럼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라포 형성이나 거부감 감소, 흥미 유발, 촉진 등에 유용합니다. 갈겨 그리기법입니다. 환자에게 사인펜을 주어 손으로 직접 갈겨 그려서 선을 따가게 한 후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채색을 시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미지 묘화법입니다. 이미지 묘화법은 그림을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두고 그것이 산출한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사고 수준의 교류를 도모합니다. 자아감각 발달법입니다. 심신장애인들은 신체 형상이나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며 표현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접근이 쉬운 묘화 완성법이나 손도장, 발도장 찍기 또는 신체 번뜨기 등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시도를 하면 좋습니다. 감정 차트 만들기입니다. 감정 차트 만들기는 도화지에
몇 개의 칸을 구분하고 최근의 감정을 그리거나 색종 위로 나타내게 합니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통찰이 생깁니다. 그림 대화법입니다. 짝을 지어 비언어적인 그림을 통해 의사소통을 전달하게 합니다. 집단 벽화 그리기입니다. 집단 벽화 그리기는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집단을 이해하고 협동심 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집 평면도 그리기입니다. 자기집 평면도 그리기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살았던 집의 평면도를 그리고 색을 칠하고 설명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아주 좋습니다. 만다라 그리기입니다. 만다라 그리기는 개별적인 작업과 생활 등을 만다라를 통하여 그리게 합니다. 크레용, 크레파스 등을 이용하거나 색정의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연상으로 만다라를 창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다라를 그리고 난 후 그 심상을 서로 써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기억과 감정을 통합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핑거 페인팅입니다. 핑거 페인팅은 그림 치료의 초기나 말기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정서의 안정이나 저항의 감소, 이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작업의 촉진,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핑거 페인팅을 통한 협동화 또는 핑거 페인팅을 통한 손발찢기 등으로 감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무척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핑거 페인팅을 끝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린 그림을 해독할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